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표현한 최저 근로 조건이라는 건 네. 원래 이 근로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잖아요. 네. 근로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일한 대가로 네.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거잖아. 그걸 목적으로 이제 사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기 위해서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거고, 네. 사용자는 이제 사장님들이죠.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는 거고, 예전에 뭐 1800년대든 1900년 뭐 그 이전이든 간에 자본가는 네. 결국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노동자를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국가의 그런 어떤 제도가 개입되지 않으면 우월적 우위에 있으니까 자본가가 맞습니다. 노동자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계약 조건을 엄청 불리하게 하는 거죠. 옛날부터. 뭐 저임금, 뭐 예전에는 아예 임금도 못 받고 그냥 거의 노예처럼 사는 것처럼. 예. 근데 이런 걸 보호해줘야겠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자. 네. 국가가 개입해서 이 정도 밑으로 내려가는 근로조건은 다 법으로 처벌하겠다. 네. 그러니까 요 이상을 해라. 그래서 최저 한도를 정해놓는 건데, 그래서 탄생한 게 노동법인 거예요. 근로기준법 등 여러 가지 이제 노동관계 법적인 거. 그래서 이제 최저 근로조건은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뭐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을 정해놓고, 이걸 초과하면 뭐 연장 근로시간도 줘야 되고, 수당. 이런 것도 제한해놓고, 휴게도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줘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놓는 거죠. 최저시급도. 그렇죠. 최저시급도 최저 근로조건 하는 유형이죠. 가장 중요한 또 최저 근로조건 중에 하나가 네. 최저임금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 만 원이 넘어가죠, 드디어. 만 네. 30원. 1030원. 만 30원. 딱 턱걸이로 넘어가네요. 네, 올해가 9,860원. 네. 그래서 최저임금도 이제 그 밑으로 만약에 돈을 지급하면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최저 한도를 정해놓는 거죠. 네네. 제 생각에는 많이 오른 것 같긴 해요. 네네네. 제가 만 원이 넘어가면 뭐 많이 왜냐면 아닌가. 제가 2005년도가 25살인데 네. 그때가 최저시급이 2,800원 정도였거든요. 2,800원이요. 네, 2,800원. 물론 그때가 좀 많이 올랐던 거였어. 2005년. 당시에요. 2002년 뭐 이때는 뭐 1,800원, 1,700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예. 그거에 비하면 지금 어쨌든 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예. 2,800원이면 지금 만 원이가 한 4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럼요. 예. 2005년도.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최저 근로조건 중 최저임금 이슈는 네. 지방하고 네. 수도권하고 임금을 좀 다르게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저임금을. 근데 그거는 좀 지역적 불평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차등 적용하는 게 어떤 차별, 차별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런 당연히 이슈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어떤 지역별로 그렇게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가 대부분 일본에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노동법, 특히 노동법.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사장님들이나 회사에서나 아니면 근로자 직원분들이 이 실업급여 받는 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요.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그 직원 입장에서. 근데 사장님도 자기를 일 잘해서 좋게 보고 있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이제 뭐 다음 달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뒀다가 좀 쉬다가 나중에 뭐 좀 저기 하면 다시 그때 오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했더니 사장님 이 친구 일도 잘하고 뭐 내보내고 싶지 않은데 이 친구가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해주면 얘가 다시 오겠지 생각하고 퇴직하고 다시 취업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퇴직하고 좀 쉬다가 실업급여에서 쉬다가 자기 다시 그때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냐 이런 거죠 이제. 근데 법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건 실업급여 사유가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실업급여 사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거니까.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건 사장님이 그냥 공고사직으로 처리를 자기를 해달라 그거거든요. 그럼 사장님도 그냥 편하게 그래 너 일 잘하고 했으니까 도와주는 내가 거네. 공고사직으로 해줄게 해서 이제 사대보험 상실을 공고사직으로 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앞자리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나 이번에 그 실업급여 타고 싶은데 사장님이 안 해준다네 누구야 다른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장님은 나 해줬다 지난번에. 잘 얘기해봐라 사장님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부 고발을 하는 거죠. 아이고야. 실업급여 부정수 고발 시에 포상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누가 신고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자리 중에 한 명이겠죠. 근로자는 받았던 실업급여를 기본 당연히 받았던 것만큼 토해내는 건 당연한 거고 토해내고 이 부정수급이 고의성이 있어 보이면 5배까지 최대. 5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실업급여 받았다. 5,000만 원을 개환해야 되는 것이 근로자는. 대박. 그리고 사용자, 공무원 사용자, 부정수급 이 실업급여 사유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부정수급을 그쵸. 가담한 거잖아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로 형사처벌, 이첩을 시킬 수도 있어요. 형사. 사장님 또한. 정말 무서운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꼭 참고하셔서 그런 얘기 하면은 바로 그냥 귀싸대기 날려주세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들도 이건 뭐 사장님이 오히려 이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사장님이 공고사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정규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다. 네네네. 계약서에 해놓고 계약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 친구가 일을 못해. 내보내고 싶어. 네. 너 취업급 탈 수 있게 계약서 다시 쓰자. 네네. 계약 기간을 3월 31일자 종료하는 걸로 딱 맞춰서 다시 쓰자. 그럼 직원은 음모로 그대로 이제 해서 취업급을 했어요. 이 많이 걸렸어. 너 걸렸어.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이건 실업급 부정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거니까 네. 부정수입인 거예요. 이거는. 그쵸. 실업급여는 제도는 편하게 돼 있어요. 받을 수 있게. 네. 주는 건 편하지만 걸리면 정말 이거는 큰일 나기 때문에 5배까지. 리스크가 너무 크다. 형사처벌까지.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와. 이방사